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달만 6조 원을 수주했다,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실적 이런 부분에서 따져볼 것이 있겠죠. 추가 상승 가능할지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폭풍 매출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 안에 가스 터빈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이제 원전 기업이고 또 원전에서도 이제 대형 원전, 보통 1기가와트 이상을 대형 원전이라고 300메가와트, 심지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30메가와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스몰,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런 원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먹거리가 이제 터빈이 있습니다. 터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원자력 발전소건,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건, 그다음에 LNG 발전소건에 그 발전을 통해서 뭔가 증기를 데워서 데운 증기를 갖고 전기를 만드는 게 이제 그 터빈, 증기 터빈이 있고, 그다음에 증기가 아닌 바로 이제 공기를 갖고 이제 터빈을 돌리는 이제 가스 터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터빈에도 세계적 강자다. 그래서 세계적 강자답게 최근에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터빈에 대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요한 어떤 먹거리이자 그다음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터빈이 없으면은 뭐랄까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사실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에너빌리티 원전에만 많이 집중해 있지만은 원전에서 나온 어떤 그 에너지를 갖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갖고 증기를 데웁니다. 증기를 이렇게 물을 데우면은 우리가 냄비에서 가스레인지를 갖고 이제 냄비에다 물을 담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스레인지에 나온 그 전기 에너지가 물에 이제 운동에너지를 바꾸는데 거기 운동에너지에 물방울이 막 튀기면서 많은 것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 원전 발전입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나온 어떤 그 에너지를 갖고 증기를 데운 다음에 증기를 갖고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린 것 갖고 그때서야지 이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증기 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드는데 여기 말고 또 지금 말씀드린 가스 터빈이 중요한데 왜 더 중요하냐? 증기 터빈은 그래도 기술적 난이도 낮습니다. 근데 그 가스터빈은 기술 난이도 높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현재로서는 이제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3군데가 사실은 이제 세계 시장의 90%를 갖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GE 버너바,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미쓰비시 이 3군데가 사실 9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스터빈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면 도전을 했지만 이런 세계적인 3강의 이제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 시장에 새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세계 3강의 그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공시가 이제 10월에 한번 지난주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좀 화면에 보이시는 게 GE 버너바. GE 버너바라는 거는 GE라는 이름이 보시다시피 GE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다음에 지멘스, 독일에 있는 지멘스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쓰비시인데 이 3사의 YTD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 YTD 보면은 다 100% 육박하는 미쓰비시면 한 80%지만 나머지 두 개는 100%를 넘는 이제 YTD를 보였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다 전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제 그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니까 원전을 갖다 짓는 방법이 있죠. 원전을 지어봐야 빨라 2030년입니다. 그러면 당장 전기가 부족한데 어떡하냐? 그래서 당장 이제 내놓는 대안이 무엇이냐면 LNG를 갖고 LNG는 여기저기서 손쉽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LNG를 갖고 일단은 이제 그 열에너지를 열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열에너지를 이제 가스 터빈에 쏘면 가스 터빈이 돌아가면서 풍력 발전의 터빈이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터빈이 돌아가면서 그다음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터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E 버너바, 지멘스, 미쓰비시 3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성장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기업과 기업이 이제 계약을 할 때 사실 기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밝히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머스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 사항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전이지만 또 하나의 먹거리가 이제 가스터빈인데 가스터빈과 관련된 중요한 거 이제 10월에 한번 나고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고 근데 공시를 보면은 경영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고객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해당 회사가 이제 머스크라고 추정을 합니다. 머스크라고 추정을 하는데 머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고세 강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생기업인 가스터빈 입장에서 신생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맡겼느냐?
기존에는 강자 입장에서는 머스크 보고 야 기다려 다른 데로 다 줄 섰어 왜 너 뭐라고 너는 왜 새치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업가니까 당장 이제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한 터빈이 필요한데 기존의 삼강은 야 물량이 밀려 있다니까 왜 너는 왜 먼저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머스크가 생각하다가 누군가 얘기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한국 기업인데 신생 기업입니다 그래 신성 기업인데 언제 줄 수 있다 당장 줄 수 있답니다 그럼 걔네를 왜 제끼는 거야 걔네 불러와 하는 것이 올해 10월이고 연이어서 이제 지난주도 한번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 머스크를 비롯한 모든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공시가 그렇습니다. 추가로 취재하고 들어가면 이게 일론 머스크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가 대부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의 여러 가지 또 기업가적인 어떤 그 도전적인 정신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사실은 머스크가 발주한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에 한번 지난주에 한번 일론 머스크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갖다 감수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가스터빈을 갖다가 2번 발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도전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밀고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머스크는 예, 당장 전기가 필요하고 예. 필요한 전기를 갖고 자기가 AI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그 리스크라고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3사, 가스터빈 시장의 3사들은 한 번에 가스터빈을 납품을 하면 납품한 가스터빈을 갖고 약간의 유지보수, 물론 약간이라기에는 또 비용이 비싸긴 합니다.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니까 유지보수를 하면서 얼마나 쓰냐? 3년, 5년이 아니고 30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한 번 잘못 채택하면 30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기업들도 그 3사에서 그 물량이 없다고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머스크는 언제나 그럴 때 우리는 그러니 사실 멈추지 말고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기질이 또 언제 한번 드러났냐 올해 한 7월인가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머스크가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이제 그 새로 이제 그 발주를 합니다. 텍사스에서 공장을 갖다 짓고 거기다가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이제 AI 칩을 갖다 맡겼다라는 게 공시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계속 안 좋다가 머스크의 어떤 발주를 말미암아서 회생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거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머스크가 왜 이게 기회냐? 당연히 머스크는 어디다 맡기고 싶어 하느냐? 이 파운드리의 그 대장주는 이제 대만의 TSMC죠. 대만의 TSMC에 줄 수 있는데 대만의 TSMC에 주려고 하면 머스크한테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플도 밀려있고 엔비디아도 밀려있는데 너한테 물량을 새로 주려면은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너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면 30%를 더 내놔.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비싼데 TSMC 그렇지 않아도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도 30%를 더 얹어달라면 머스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안으로 누굴 찾았냐? 삼성전자 파운드를 찾았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너무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지난 분기, 2분기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했던 게 사업부입니다. 근데 머스크가 거기다 맡겼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이죠. 머스크는 근데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지체하는 것도 안 좋다라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에 맡겼어요. 동일하게 가스터빈이 필요한데 버노바, 그다음에 지멘스, 미쯔비시 못 준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전 신생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초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내 가스터빈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런 스펙을 쫙 보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맡기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새롭게 가스터빈 시장에 발돋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기다리느니 두산 에너빌리티 믿고 사실 전기 생산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어떤 사업과정 기절이 맞물리면서 이번에 10월에 한번 지난주에 한번 그런 대규모 공시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성, 우리나라 또 납기를 정확히 맞춘다라는 그런 신속하게 한다 이런 또 장점도 있잖아요. 그런 예.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증설할까요? 예.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사실 가스터빈 시장이라는 게 좀 전에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스터빈의 블레이드라고 있는데 블레이드 하나하나가 얼마짜리냐? 블레이드 하나하나가 1,000만 원입니다. 그 블레이드 손상이 가면 그 바꿔야 되는데 또 몇백만 원이 들어요. 그 정도로 고부가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사가 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기를 선택한 지금 화면에 보이신 저 블레이드 하나가 사람의 머리를 가리는 블레이드 하나가 1,0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고부가치 사업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머스크의 그 수요를 갖다 맞춘다면 전 세계 곳곳에서 가스터빈의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두산에너지 입장에서는 그에 따라서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현재로서는 이제 한 182억 달러 재작년, 그다음에 187억 달러, 올해를 넘어서 2030년 227억 달러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간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 AI에서 촉발된 전기가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동부는 전기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난리고 트럼프가 사실은 지금 이딴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말 새에 무슨 뉴스가 떴냐?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선진국 미국에서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머스크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성공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원전 말고 가스터빈을 만들어라는 요구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체코 원전의 납품 공시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가져다주는 모멘텀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체코 원전에 대한 그 수주도 이제 지난주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체코 원전에 벌써 1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원전에 그 납품을 했다는 거, 수주했다는 거야? 다른 원전인가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원전 전체의 계율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체코 원전 같은 경우 체코 정부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맡긴 게 아닙니다. 직접적인 당사자 어디냐? 한수원이에요. 한수원과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한수원에서 체코 정부한테 야 우리가 너네 두커원이의 원전에다가 4, 5호기, 5, 6호기를 납품해 줄게. 그러면 1, 2, 3, 4기 어딨냐? 그건 이미 다른 나라가 했어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추가로 이제 전기가 필요하니까 사실은 이제 원전을 추가로 발주를 하면서 어디다 계약을 했냐? 한수원과 한국수라 원자력과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거기서 계약 체결이 끝나면 그다음에 한수원이 실제로 원전에 필요한 주기기 리액터라는 주기기를 누구에게 납품하느냐? 그건 이제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에 납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의 납품 계약이 지난주에 나왔다. 그래서 원자로 터빈 등 여기서 터빈은 이제 당연히 원전이기 때문에 아까 오늘 처음 설명드린 가스터빈이 아니고 증기터빈 그것도 비싸죠. 증기터빈의 핵심 장치를 갖다가 발주했다는 것이 지난주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언제 체코에서 원전을 갖다가 이렇게 가동하게 되냐? 2038년.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은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당장 전기를 갖다가 생산하기에는 좀 시간 차가 있다. 이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여기에 대한 증설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준비 중인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 SMR도 예. 두산에너빌리티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인데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지난주에 증설 공시가 나왔는데 8천억을 들여서 SMR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SMR은 사실은 이제 S가 스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1000메가, 1기가 넘으면 대형 원전. 그래서 체코는 이제 그 대형 원전 1기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300메가 정도는 이제 스몰 SMR이고 그보다 더 작은 이제 30메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별도로 짓고 있는데 왜? 세계 곳곳에 또 SMR을 또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SMR 자체는 어떤 장점이 있냐? 냉각수가 필요한데 냉각수가 적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다 대형 원전인데 대형 원전 다 바닷가를 끼고 있어요. 냉각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냉각수 때문에 그런 것이 원전에서 나온 그 뭔가 핵 폐기물이 바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거에도 오해하지 마시면 되겠고 그래서 냉각수 때문에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데 SMR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 용량이냐? 호수로도 충분해요. 호수나 강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의 강국이라 자부심을 갖다가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자체를 봤을 때 왜 우리나라에 SMR이 없느냐? SMR 왜 짓지도 않고 있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평택이나 용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계속 엄청난 규모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죠. 그러면 인근에다가 SMR을 지으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다 SMR 지으면 한강에다가 냉각수 끌어오면 되는데 한강에 끌어오는 게 어려우면 충남에다 끌어와서 거기서 서해 바다를 갖다가 끌어와서 냉각수 쓴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평택이나 용인에 보내면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건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수주 소식 그리고 증설 소식 이런 거 들으니까 다음번에 그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그 안에 이제 가스 터빈 이런 주요 동력 이런 모멘텀도 챙겨봤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